9월 19일 수요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KT 올레 IP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2부에서 준비한 내용들 하나하나 볼까요? 네,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동섭 이사가 글로벌 주요 이슈 분석과 필승 투자 전략을 세워드릴 거고요.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박재민 팀장이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을 살피고 여러분을 위한 투자 전략도 함께 짜드릴 겁니다. 신한금융투자 최호선 과장과 함께하는 이슈 정복하기, 이른바 국민게임이라고 불리우고 있다죠. 카카오톡, 애니팡의 폭발적인 인기에 따른 수혜주를 알아보고요. 오는 30일부터 8일간 이어지는 중국의 국경절 연휴 기간을 앞두고 중국인 쇼핑 관광객들을 선점기 위한 국내 백화점들의 유치 전략을 살펴봅니다. 김재현의 키포인트에서는 노련한 트레이더 KB투자증권의 김재현 차장과 함께 오전장 정리, 효과적인 오장 전략을 세우는 시간 같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의 시장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황 캐스터 김혜영 캐스터를 연결해 봅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Q3에 환호하며 급등세를 보이던 코스피 지수는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을까요? 이틀 연속 조정 흐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 역시 제자리 걸음을 보이며 강보합에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CS증권은 연내에 한국 코스피 지수가 10% 이상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야간 선물 지수는 소폭 하락으로 마감한 가운데 오늘 코스피 지수도 하루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현재는 0.26% 빠지면서 1999선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를 보여줬는데요. 현재는 기관만이 205억 원 매수하는 모습,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은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전일에는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상승 출발 이어갔는데요. 현재 0.41% 상승하면서 525선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에는 기관이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지수 반등을 이끌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84억 원의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 소폭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2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30전 오르면서 1,118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모두 다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대장주인 삼성전자 0.76%, 현대차는 0.40%, 포스코도 0.40% 약 보합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차와 LG화학은 1% 이상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현대중공업, 삼성생명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2% 이상 상승하면서 23,5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장주인 셀트리온 약 보합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파라다이스와 다음은 1% 이상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1% 이상 빠지면서 22,9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NM과 SM은 약 보합세 나타내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가 4% 이상 급등하면서 3,8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포스코 ICT, 인터플렉스 역시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네요.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가격 담합 혐의로 미국에서 소송 고소당했다는 소식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현재 0.61% 빠지고 있고요. LG전자도 0.52%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LG디스플레이 주가는 4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도 0.87% 강보합세 이어나가면서 29,15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가격을 하락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 둔화로 원유 수요 감소가 이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제유가가 2일 연속 하락했고요. 정유화학주 역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GS와 SK이노베이션 2% 내외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SOL 역시 1.36%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 호남석유 역시 하락세 면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안철수 교수가 대선 출마에 관한 입장을 오늘 표명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안랩은 약 보합세 보여주고 있고요. 솔고바이오 3% 이상 빠지면서 2,1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선희전자는 1% 이상 상승한 모습, 오늘과 내일 눈에 띄는데요. 6% 이상 급등하면서 3,08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대규모 빛을 탕감해주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데아티아이가 8% 이상 상승하면서 1,820원에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대우AL도 1.33% 상승세, 세명전기도 2%, 동양철강과 하이스틸, 대동스틸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나가 원화 강세로 여행객의 증가에 대한 기대감과 외화 환산 이익 기대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 2% 이상 상승하면서 6,9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한항공과 하나투어 모두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두투어도 눈에 띄는데요. 2% 이상 상승하면서 23,4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INS쿨이 최대주주를 대상으로 유선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이틀째 상한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4.80% 상한가 보이면서 2,405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SK컴즈가 SNS 싸이월드 모바일 서비스 강화에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7% 이상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주당 680원 오른 모습입니다. 비추루시스가 100억 원 이상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3.41% 빠지면서 3,615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영이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글로벌 주요 이슈 분석을 통해서 국내 증시 흐름을 함께 전망 예측해 봐야죠.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입니다. 김동섭 이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유럽 증시가 이 스페인 문제로 인해서 이틀 연속 하락 마감했군요. 자세한 내용,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스페인 문제는 사실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인데요. 스페인이 전면 구제 금융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면 구제 금융을 사실은 지난번에 받기로 했었죠. 다만 이제 존재 조건이 뭐였냐면 ECB 유럽 중앙은행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오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스페인에서 주장했던 것은 무제한적인 국채 매입, 그러니까 ECB가 국채 매입을 해줘야만 우리는 할 것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ECB가 그거를 조율을 하고 난 다음에 ECB에서 무제한 국채 매입, 단기채에 대해서 국채 매입을 하겠다. 대신에 위기국은 ESM이나 EFSF에 미리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 ESM도 해결됐고 ECB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스페인이 깜깜무소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ECB가 발표하고 난 다음에 국채 발행이 너무 쉽게 잘 되고 있거든요. 어저께 같은 경우도 단기물이 국채 발행을 한 45억 7천만 유로가 했는데 완전히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용히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스페인은 지금 스페인 지방 정부들도 중앙 정부에 돈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요.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또 지방 정부들 재정 적자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스페인은 지금 구제금융을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약속이고 그 약속을 통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신뢰가 쌓이거든요. 혹시 그리스처럼 될까봐 겁을 많이 먹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6%를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또 7%대 가면 이때는 막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시장 관계자들의 마음이죠. 결국 구제금융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상당히 좀 안 좋은 구조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약속된 구제금융은 악재가 아니라 호재가 되죠.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실 유로존이 못 가는 이유도 스페인이 계속해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스페인 라오이 총리도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유로존을 좀 불안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히려 그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트로이카에서 실사를 통해서 보면은 지금 그 긴축 이행의 기간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 나와서 긴축 이행 기간을 좀 늘려줄 수 있는 생각을 좀 하고 있지만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거랑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이 빨리 가만히 결정을 내려야 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국채금리가 6.5% 넘어가기 시작하면 결정하지 않을까. 이거 아니다라는 판단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스페인으로 인해서 시장이 약간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많은 투자가들이 이제 지난번에 미국에서 양적 완화한 것 때문에 그동안 1차, 2차 양적 완화 했다가 돈을 받아놓은 그 돈이 고여있는 돈이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연기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스페인은 구제금융 신청할 겁니다. 다만 그 신청 기간이 약간 좀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추가적 상승하는데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ESM이 다음 달 10일 정도부터 실제로 일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시점에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영국이 비유로존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중앙은행에 유럽연합 내에 있는 모든 은행에 대한 감독 권한을 주는 은행 동맹을 지지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는군요. 자, 이에 반대하고 있는 독일은 향후 선택이 어떨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독일이 계속 반대하고 있죠. 독일 선택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로존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독일이 모든 키를 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ESM의 지분도 거의 뭐 27%가 되기 때문에 1900억 유로 이상은 뭐 더 이상 지출 못하게끔 법원에서 자꾸 옥죄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그 독일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대형은행 60개 은행에만 해당을 하자. 유로존 전체 6천 개는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고요. 다른 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ECB가 국채 매입을 무제한적으로 할 정도면 은행의 단속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ECB의 권한 확대에 대해서 서로 싸움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 ECB의 중앙은행 총재인 마리오 드라기는 이탈리아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권한이 많이 뺏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사회, 그러니까 ECB 이사회의 아주 중요한 집행위원 중에 한 명이 독일의 의원이었는데 그만뒀죠. 그래서 그 의원을 제3국에서 다시 조율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20의 역할을 강하게 해주는 것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독일이 지금 현재로서 20위를 지지한 상황에서는 결국에서는 20위에게 권한을 상당폭 이양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무제한적 국채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그의 책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다면 뭐 60개 대형은행만 사실 영향받지 않고 영향만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독일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버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에서는 지금 영국과 유로존의 대부분의 국가가 찬성하는 은행 동맹에 대해서 아마 찬성할 것이다라고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시점이 사실 시장에서는 신뢰가 더 쌓이는 시점, 아마 그 시점에 거의 맞춰서 스페인도 구제금융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사실 유로존은 더욱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유로존이 계속 못 가는 그 위치도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전 고점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전 부분 고점 부분에 해당되다 보니까 사실 경계 매물도 상당히 좀 출혈을 할 수 있고요. 그 위치가 지금 보시면은 과거에 위치가 요 앞에 5월, 4월의 고점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점대의 저항을 받고 더 이상 못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재료로 뚫어져야 된다라고 봐야 되죠. 그 재료가 바로 앞에서 말한 독일 선택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요게 아마 포인트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주가가 밀린다면 이거는 오히려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3차 양적 완화를 해주면서 1차, 2차 양적 완화 때 고여있던 유동성이 풀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환율을 잘 버티는 상황에서 들어온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아마도 추가적 상승이 기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장 우리 국내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신다면요? 일단 심리적인 지지선 2000포인트를 안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펀드가 많이 환매가 되고 있답니다. 그게 2020에서 2014에 많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돌파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은 뭐 밀릴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지난번에 그 ECB의 그 무제한적 국채 매입이라든가 ESM의 통과라든가 3차 양적 완화를
대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 사실 투자자 작가는 거의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 대응에 좀 늦어졌다라고 보고 지금 급등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눌러주면서 저점에서 물량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여는 것이라고 봐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눌린다면 물량을 받아주시고요. 심리적으로는 2,000포인트의 안착을 종가상으로 마무리하고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동섭 이사와 함께한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 화상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의 현재 진행 상황과 주체별 수급 상황 살펴볼까요? 네, 코스피 지수 어제랑 거의 비슷하다고 일단 보면 되겠습니다. 어제는 강보한 마감을 했고요. 장중에 계속 흔들다가 결국 종가에 좀 올리긴 했는데요. 밤새 유럽 시장이 차익 매물로 좀 많이 조정을 받았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택 지표가 6년 만에 최고치로 나왔습니다. 그런 최고치로 나온 게 결국에는 버냉키의 Q3 효과가 더 극대화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아이폰 5가 내일 21일 날 내일 모레 이제 공개가 되는데요. 결국엔 그런 기대감으로 애플이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로 일단 끝났습니다. 그런 시장 가운데 이제 국내 시장은 왜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날 땡기고 나서 지금 오늘 수요일인데 3일째 계속 재미가 없이 이렇게 가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결국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행보 국면은 좀 있어야지 또 한 번에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눌림목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오늘 90억을 현물 시장에서 팔고는 있지만 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 금액을 비교하면은 굳이 판다고 일단 예측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결국엔 또 순매수 전환을 할 거라고 일단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오늘 매수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프로그램 매수 또 아무래도 베이시스가 2점 거의 3까지 올라가면서 슈퍼컨텐커가 유지가 되면서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결국에 국가 물량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400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의 순매수는 100억 정도. 투시는 펀드함에 계속 팔고 있고요. 은행이나 보험, 이제 증권 쪽에서 좀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아침에 좀 순매수를 확대했다가 다시 좀 파는 모습, 갈팡질팡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어쨌든 오늘 일본에서 통화정책 회의 결국에는 그런 어떤 일본의 엔화 강세가 결국엔 금리 인하 정책을 쓰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엔 그런 정책들이 국내적으로는 더 우호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우호적이라는 건 주식시장이고요. 산업은 사실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원화 강세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국내 수출 제조업 기반이 상당히 이익이 줄어들 수 있고 무역 적자가 상당히 적자로 전환되면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좀 펀더멘탈 쪽에서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결국 양매도장이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시장인데 프리빼기장이라고 되면 됩니다. 프리미엄 옵션의 가치를 프리미엄을 빼고 개인들을 진력나게 해서 털리게 하는 장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좀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기관과 외국인 개인의 속내가 제각각일 텐데요. 어떤 걸까요? 네, 외국인은요, 농숏 전략이라고 들어봤냐? 지금이 딱 그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숏 전략. 그야말로 농은 바이고 주식시장에서 숏은 이제 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주식을 판다고 해서 셀이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지는 않고요. 선물 옵션이나 예를 들어서 주식 선물 옵션 이런 것에서 공매도라든지 매도를 친다는 거를 결국에 주식 보유하지 않고 하락에 결국에 베팅하는 것을 숏이라고 하죠. 결국에는 외국인들은 지금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선물로 찍어 내리면서 계속 지수를 이정도에서 유지하면서 현물에 매집할 건 또 매집을 하고 있고요. 또 현물을 주식 선물을 매도할 건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상당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옵션에서는 프리백이 양매도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런 전략 합성 선물 전략인데 결국엔 상당히 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다가 만약에 지수가 또 한번 뻥 터지면서 2100, 2050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주식 선물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좀 많이 매집해놓은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레버리지가 크게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 전략을
항상 많이 활용해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개인은 살려고 하니 부담이 되고 팔려고 하니 그동안 먹은 게 없고 갈팡질팡입니다. 지난주에 많이 팔았는데요. 오늘 조금 사는 모습을 보이지만 역시 다시 또 지수가 뭐 조금만 오르면 팔고 조금만 내리면 사고 초단타라는 것 같았는데 지금 시장에서 먹기 정말 힘드는데 단타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기간, 펀드 한매 부담된다. 결국엔 투신권의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투신이 금요일도 5천억을 팔았고요. 어제도 팔았고요. 계속 파는데 지수가 안 빠집니다. 그게 뭡니까? 결국엔 돈의 힘입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믿고 가대낙폭주를 사라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기간도 어쨌든 일단 팔고 보자. 근데 국가에서는 프로그램으로 계속 매수를 집행하는 모습입니다. 국가가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거의 8월 때부터 4조가 넘게 사들였는데요. 국가는 상당히 이득을 좀 많이 봤을 걸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은 어떤 건지요? 네,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주택시장, NAHB 9월 주택시장 지수가 40을 기록을 했는데요. 예상이 38이었고 전월이 37이었습니다. 2006년 6월 이후에 6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는데 사실 이번에 버냉키가 QE3를 쓰기 전에 주택 지표가 2개월, 3개월 전부터 개선이 되고 있다. 이건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아마 다른 전문가님들도 말씀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주택 지표가 좋아지고 있고 고용 지표는 그렇게 나빠지지 않았는데 굳이 QE3를 쓰겠냐 이렇게 제가 예측을 했었고 그게 틀렸었죠. 근데 이게 주택시장의 개선 속도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는 결국 버냉키 QE3에 그 힘을 실어주는 결국 경제 지표입니다. 결국에는 미국발 QE3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약발이 먹힐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는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로 일단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스페인 단기 국채는 발행에 성공했고요. 문제되는 게 결국 드라기가 말했던 거는 단기 국채를 무제한 매입해 주겠다 했지 장기 국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또 6% 이상 올라가고 스페인이 전면적으로 구제금융 신청 안 하면 이게 7%에 가서 스페인이 결국 부도에 파산에 이를 것이다. 이런 전망 때문에 다시 불거져 나오면서 사실 유럽 시장이 조정을 받았는데 역시 어느 정도 모든 게 해결된 게 없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해결된 건 없습니다. 다만 돈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유동성 랠리가 시작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국내 시장도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좋아졌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유동성 랠리, 외국인 자금들, 유럽계 자금이 들어왔고 그리고 미국계 자금이 들어올 것이고 만약에 일본발 이제 양적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일본계 자금 이런 것들이 결국엔 이머징 마켓에서 신용 등급이 상향 조정된 국내 시장이 좀 많이 유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의 힘을 믿어라. 그걸로 인해서 밀어 올리는 주식들은 전차군단이라기보다는 가대낙폭 대형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글로벌 증시가 숨고르기를 고르고 있지만 다우지수 보시면 안 빠지고 있습니다. S&P나 나스닥 지수는 12년 내 최고치를 찍고 있고요. 거기서 무슨 100포인트 이렇게 일시적인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하락파로 가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의해서도 지금은 대세 상승 국면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승 랠리를 치고 올라가는 차트임에는 분명하다고 일단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급해하지는 말라고 제가 말씀을 오늘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외국인의 농숏 전략, 외국인이 이 시장에서도 현물을 계속 사는 건 사지만 또 공매도 치거나 매도 치는 거는 또 여전합니다. 그게 뭐냐? 결국엔 되는 종목만 가져가고 유동성 랠리로 안 되는 종목은 매도를 쳐서 해지를 걸어두겠다는 겁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를 치는 거는 현물을 사면서 결국엔 빠질 위험. 왜냐하면 외국인도 다 같은 외국인이 아닙니다. A라는 외국인도 있고요. B라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해지 물량 어느 게 터질지 모르고 그리고 유럽이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것들은 외국인도 사실 예측할 수 없는 변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슛 전략까지 같이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분들 주식 선물 하시는 분은 별로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어느 정도 선물 옵션이 좀 안 된다 하면은 사실 공매도라든지 좀 방어주 이런 거를 사실 그리고 아니면 전차군단은 제가 올라오면 패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엔화가 결국엔 다시 강세로 갔다가 약세로 돌아서면 원화 강세가 더 지속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 오늘 더 많이 빠지는 이유가 일본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전차군단 너무 믿지 마시고요. 실적은 전차군단이 맞습니다. 하지만 환율적으로 보면 실적이 점점 좋아지기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계속 어쨌든 정유주, 원자재주 원자재주 오늘 추가되고 와서 고려아연 풍산 안 빠집니다. 보면은 안 빠지는 건 뭐냐? 결국 돈의 힘으로 원자재 시장 계속 밀어 올릴 만한 그런 호재가 재료가 있다는 거고요. 정유주들 솔직히 오늘 좀 2%대 빠지는데 전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면서 시장을 좀 이렇게 바이 앤 홀드라기보다 바이 앤 트레이딩 위주로 좀 롱숏 전략을 같이 써가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가면서 좀 매매를 하시면은 그래도 수익을 좀 내실 수 있을 거라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의 투자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돈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오늘 장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5인의 전문가 12자 투자 전략입니다. 네, 박성일 연구는 단기 조정에 대비해서 현금을 확보해라. 박소영 대리는 대선 테마주로 코스닥 기승을 예상했고요. 정영훈 팀장은 펀드 환매에 따른 개걸음 장세를, 최희용 대리는 대형주는 비중을 축소하고 관망 자세를 갖자. 정재훈 실장은 연기금이 매수하는 종목에 주목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심 업종으로는 IT 자동차 업종의 매도를 박성일 연구는 말했고요. 박소영 대리는 여행, 레저, 정유화학 업종, 정영훈 팀장은 화학 업종을, 최희용 대리는 바이오 업종, 정재훈 실장은 IT 부품주를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영업부의 정영훈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현재 시황부터 살펴주십시오. 네, 우선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지금 숨고르기 양상이 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2천선을 지금 중심으로 해서 지금 2천선을 내외로 좀 계속해서 좀 개걸음 장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좀 이러한 좀 시장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좀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지금 최근에 좀 5개월 만에 지금 2,000포인트를 좀 넘어서면서 역시 최근에 그 단기 급등에 대한 지금 피로감이 좀 있지 않나라는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시다시피 수급상으로 보면 투신권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지금 펀드 물량이 이제 2천선에 도달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환매에 대한 이러한 투자 심리가 좀 일어나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좀 투신권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지수가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2천선 언저리에서는 어느 정도 개인들의 좀 펀드 환매에 대한 이러한 투자 심리가 좀 강하게 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 어느 정도 이번 주까지는 계속해서 좀 당분간은 좀 지루한 좀 장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펀드 환매에 따른 개걸음 장세 예상을 하시면서 화학업종을 관심 업종으로 꼽아주셨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지난주 이제 양적 완화 시행으로 인해서 역시 가장 큰 수혜 업종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지금 QE3 양적 완화의 시행으로 인해 유동성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수요 측면에서 본다라면 상당히 좀 앞으로 수혜가 좀 예상되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유가 상승폭도 지금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호남석유라든가 금요석유 이러한 지금 종목군들은 지금 그동안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업황이 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증설 투자를 지금 계속하면서 사업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지금 주가는 지수는 올라왔지만 오히려 이러한 종목군들은 지금 지수 대비해서 많이 좀 오르지 못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 확대 시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장에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은요? 네, 우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수산중공업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 변화에 크게 민감하지 않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한번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해외 수주가 지금 확대가 되면서 좀 수익성이 향상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 그 유압 브레이커와 그 트럭
그 트레인드 등 주력 제품의 판매량이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럽이 계속해서 역시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동사 같은 경우에 대기업 의존도가 낮은 중소형주라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뭐 시장이 만일에 뭐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크게 좀 비켜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상반기의 실적도 상당히 좀 뭐 좋았었고 전년 대비해서는 다소 좀 기대에 좀 못 미치면서 주가가 그동안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았었는데요.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강한 상승 동력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무엇보다 지금 현 주가 수준이 지금 PR 약 한 5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동종 그 기계업체 평균 대비해서 거의 한 50% 할인돼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저평가 매력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매수가로는 뭐 한 지금 1,800 지금 현재 90원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1,850원에서 한 1,900원 사이 내외에서는 좀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로는 한 2,100원 정도 선을 좀 잡으시고서 대응하신다면 크게 좀 무리가 없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정영훈 팀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박미라 아나운서의 이슈 정복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LG전자는 전략 LTE 스마트폰 옵티머스 트루 HD LTE를 이번 주부터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중동 지역에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에 세계 최초로 LTE폰이 출시되는 건데요. LG전자의 향후 전망 살펴봅니다. 카카오톡의 모바일 게임 애니팡이 신드롬을 일으키며 출시 40일 만에 국민 게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무료 게임 순위에서도 카카오 게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는 30일부터 8일간 이어지는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을 앞두고 중국인 관광객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유통업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표 유통주인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의 주가를 중심으로 향후 전망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신한금융투자 최우선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G전자가 중동 지역에서 세계 최초로 LTE폰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삼성과 애플의 이슈로 주목을 덜 받아왔는데요. 이번 LTE폰 출시가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일단 뭐 LG전자는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사들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주도 그 내용은 이제 이번에 발표할 옵티머스 G 핸드폰인데요. 그 관련해서 지금 LG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LTE 통신 쪽에서도 지금 전략으로 좀 매진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이제 LG전자가 중동 지역의 세계 최초 LTE 폰을 이제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총 1위 삼성전자, 애플과 이제 승부가 이제 상반기에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이제 LG전자가 좀 회생해서 시총을 좀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겠나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LG전자는 LTE 시대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번에 준비한 전략 스마트폰인 옵티머스 LTE나 이제 G폰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늘릴 계획인데 관심을 좀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17일 LG전자가 이제 전략 LTE 스마트폰 옵티머스 트루 HD LTE를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중동 지역에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밝혔고요. 이로써 LG전자 LTE 공략 지역은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미주, 유럽에 이어서 이제 중동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중동은 이제 고유가로 인해서 구매력이 높아져서 프리미엄과 LTE 수요가 좀 많을 것이라는 회사 측 예측이 있는데요. LG전자 MC 사업본부장 이제 박종성 부사장 얘기로는 해외 시장에서 LG LTE 스마트폰에 대한 호평이 잇따르고 있고 LG가 이제 중동에서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한 만큼 중동 그 LTE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이제 스트레지지 애널리티스도 LG전자의 이제 올해 글로벌 LTE 판매량을 지난해 10배에 육박하는 6,700만 대로 지금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LG전자는 LTE 관련 특허 분야에서 최강자로 이제 평가받기 때문에 애플과의 이제 삼성과의 어떤 소송 관련해서도 LG전자 같은 경우는 좀 특허 문제에서는 강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가 문제인데요.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LG전자 제품 선호도가 아주 높습니다.
이들 국가를 포함해서 미국의 이제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이어지는 이 소비 시즌에서 앞서 말하는 기대감이 실적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실적 돈만 시 2011년 2월 15일에 LG전자 주가 그러니까 12만 3,970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주목해서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최근 들어서 카카오 게임의 인기가 정말 무섭습니다. 특히 애니팡은 출시된 지 40여일 만에 국민 게임으로 불릴 정도로 정말 많은 이들이 즐기고 있는데요. 이 소식이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일단 온라인 시장을 보게 되면 카카오톡 관련된 그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카카오톡이 가입자가 5,500만을 좀 보유하고 있고요. 카카오톡 연동한 이 모바일 게임이 서로 연결이 돼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사무실이나 뭐 지하철, 버스에서도 하는 사람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용 체계의 이제 카카오 게임이 론칭된 이제 지난 7월 30일 이후 카카오톡을 통해서 서비스에서 되는 이제 게임들이 구글 플레이 무료 순위를 휩쓰고 있고요. 8월 28일 기준에 이제 구글 플레이 무료 게임 톱 10개 중에 7개가 카카오 연동 게임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에 나오는 애니팡은 이제 구글 플레이 무료 게임 1위와 최고 매출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8월 28일 기준이고 8월 21일 날 이제 카카오 게임에 나온 모바일 소셜 게임 아이러브 커피는 1일 매출이 이제 1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업데이트해서 이제 9월 2주에 이제 애플에도 이제 그 애니팡 등 이제 게임이 좀 올라왔는데요. 이번 그 카카오톡 강세가 이어져서 가로 세로 낱말 맞추기 뭐 이런 게임들이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애플 앱스토어 랭킹에서도 가장 변동이 심한 무료 게임 순위에서도 톱3를 이 카카오 게임이 지금 석권했다는 점이 이런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업체들은 카카오톡 연동 때문에 바이럴 마케팅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애니팡의 경우 카카오톡 친구를 초대해서 대전 등을 즐길 수 있게 되어 있고 애니팡을 서비스하고 있는 썬데이 토즈의 이정훈 대표는 디스이스 게임과의 이제 전화 통화에서 이제 그 카카오톡의 친구를 초대할 수 있는 기능 덕분에 게임이 흥행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연동 게임들이 다운로드 횟수뿐만 아니라 이제 매출에서도 호조를 보이자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제 카카오 게임 입점 업체들의 성과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일하시는 사무실에서 이제 직원들이 조용히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 게임을 하고 계신지 좀 확인을 보고 이들 게임이 어떤 회사의 거를 하고 있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두시고 이번에 이제 컴투스 같은 모바일 게임 상승 이후에 이런 카카오톡 연동된 게임 회사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오는 30일부터 8일간 이어지는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을 앞두고 중국인 관광객을 선점하기 위한 유통업체들의 발길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여행 관련주 유통주 흐름 전망해 주시죠. 예, 최근 이 흐름은 그 상반기에 설날 때 이제 그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왔었고요. 관련해서 이제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역시 또 그 추석 연휴가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 백화점들이 좋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 매출이 매년 이제 2배 정도 성장하는 점이 이런 백화점들의 매출 전략이 포함되고 있고요. 오늘 30일부터 8일간 이어지는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을 앞두고서 중국인 관광객 쇼핑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서 백화점이 뛰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신세계 백화점은 2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한 달간 중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특별 세일, 그러니까 차이니스 슈퍼 세일을 지금 서울 남대문 본점과 강남점, 영등포점 그리고 부산 센터시티점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 역시도 이제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3개 점포에서 중국인 고객에게 구매 금액에 따른 금액별로 이제 5% 그 백화점 상품권 증정하는 국경절 기념 니하오 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백화점들이 이제 중국인 관광객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이제 최근 백화점 구매 금액이 커졌기 때문이고요. 중국인 고객은 최근 수년간 매년 2배 수준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신세계 본점의 경우에는 중국인 매출이 평상시에도 전체 매출의 5%에 육박하는 등 백화점의 이제 핵심 고객층을 자리 잡았고요. 현대백화점도 이제 지난해 8월 중국인이 많이 쓰는 은연 카드 매출이 이제 전년 동월 대비 201% 정도나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올해 8월부터는 비자 발급이 간소화돼서 하반기 백화점 불경기 회복의 핵심 키 역할을 할 것으로 백화점들은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제 중국인 고객들은 백화점의 확고부동한 핵심 고객층을 자리 잡은 걸로 보입니다. 과거 이제 영어와 일본어 문구들만 있었던 명동 인사동이나 이제 그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이제는 이제 중고 표기 광고가 훨씬 좀 많아졌고요. 중고 가능 판매원들이 훨씬 많아진 것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번 추석 명절 수혜주 흐름을 보이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콘서트죠. 그러니까 관광 상품까지 합쳐진 엔터테인먼트주나 백화점, 카지노, 호텔, 음식점 관련 그 중국 관광객 수혜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슈 정복하게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 연결해서 중국 듣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증시 어떻습니까? 예, 최근 중국 증시 계속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04% 상승한 2060.98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 2거래일 연속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내면서 2100선 무너지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2050선의 지지 여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 경제가 둔화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우려감이 증시에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이 상승 반전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의 2011년도 주민소득의 비중이 좀 감소했다는 언급이 나왔는데요. 2011년 중국의 주민소득은 재정수익과 기업소득의 증가세에 훨씬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소득 분배 개혁이 크게 뒤처지고 있다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의 재분배를 위해서 지금 긴축 규제를 이어져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이 큰 효과를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중국 정책의 변화 움직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SOC 쪽에 관련된 투자가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본토 시멘트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월 대비 2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상승폭 또한 크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중국의 시멘트 관련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철강 기업들의 철강 재고는 40%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철강 업종에 대한 부담감들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올 9월 상순 전국의 일일 조광 생산량은 지난 8월 하순보다 1.2%나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소비가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철강 업종의 재고 비용에 따른 부담감 또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2050선의 지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시장의 상승폭을 크게 확대해 나가기는 어려운 만큼 이러한 부분 좀 염두하시고 시장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오전장 정리하고 오후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김재현의 키포인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장 흐름을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십시오. 예, 크로스오버라는 제목을 좀 달아봤습니다. 지난주까지 대형주 위주로 오르던 시장은 최근 며칠간 좀 급등 피로감을 내가지고 대형주가 쉬고 있자 다시금 좀 중소형주에 매수가 쏠리고 있습니다. 시장이란 정답이 없는 곳이라 가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언제든지 좀 열린 자세로 맞이해야 됩니다. 기존의 중소형 주도주들이 단기 조정을 거친 후 다시금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간의 코스닥 시장 매수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도 한 달 정도는 이렇게 대형주와 중소형주로 오가는 매매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폭트를 좀 적절하게 나누어 가지고 어느 경우에도 소외되는 일이 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후장 전략 키워드로 하나하나 풀어주십시오. 예, 어저께 이제 키워드랑 제시했던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갖고 왔습니다. 하방 경직성 확보란 부분인데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QE3 발표 후 시장의 큰 폭의 상승보다는 부진한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하방 경직성을 현재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모두 다 비슷한 움직임인데요. 좋지 않은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정도 수준이 지수의 단기 저점이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작은 호재에도 시장을 좀 크게 뛰어오를 것입니다. 하방보다는 상승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좀 바라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시장의 움직임에서는 좀 중국이라는 단어를 빼놓고는 대화가 안 될 정도의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인 출입국사 수에 민감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콜마, GKL, 파라다이스, 호텔신라,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이 있습니다.
역시나 현 시점에서 최고의 실적을 낼 수 있는 주식이라는 것에는 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10월달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을 앞두고서 관심을 이제는 전통적인 중국 관련주에 두셔도 되는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LG화학, 호남석유, 금호석유화학이 있고요. 두산인프라코 등이 좀 유망해 보이겠습니다. 지금 차트상 저점을 다지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정도 매수하신다면은 10월 정도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좀 배당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전통적으로 배당주의 움직임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역대로 8월에서 10월 사이 상승률이 시장 대비 6%에서 8% 이상으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지금 시기에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요때쯤 딱 맞춰가지고 그 유럽발 위기가 좀 터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주가 흐름이 좋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한 6년간 보게 되면 지금 정도 시점에서는 항상 시장 대비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막상 배당 시즌인 10일 이후에 되게 되면 시장 대비 한 3% 이상 정도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도 배당주에 투자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KT와 SK텔레콤, LGU+, 삼성전자 등이 있습니다. 또 알려지지 않는 작은 종목으로 보게 되면요, CNS 자산관리라는 종목과 SPG 등이 있습니다. 이 종목 두 가지 같은 경우에도 10%대 시가 배당을 하는 종목들입니다.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실제 매매 차익을 보셔도 좋고요. 끝까지 들고 가셔서 배당을 챙기셔도 좋은 종목들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에서 관심 둘 만한 종목은요? 예, J콘텐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대는 아무래도 좀 콘텐츠의 시대입니다. K-팝에서 보이듯이 양질의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수익 발생이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드라마 한류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종편과 함께 시작돼서 그 주목을 받던 동사 주가 같은 경우에는 저조한 JTBC 시청률과 또 드라마 후속작 방영 부재로 인해서 작년 10월 고점 대비 약 한 40% 정도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는 10월 JTBC 수목극 방영으로 점진적 해소가 될 전망이고요. 10월 김수현 작가 작품의 주말 방영 역시도 우려 해소에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실적 역시 좀 긍정적입니다. 2011년도 중앙 M&B 및 메가박스 인수 이후 흑자 전환에 성공한 동사는 양 사업부의 확실한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방송 부분을 통한 중장기 성장이 가능한 모습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기관 쪽에서 굉장히 그동안 좀 매도가 많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근 한 달 동안 해서 공격적인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우상향 차트가 예상이 됩니다. 또 일정 부분 상승 후에 4,000원대에서 한참 시간을 보낸 만큼 지금 정도 시점의 매수는 굉장히 유효해 보이겠습니다. 매수가는요, 현재가 정도 매수하셔도 괜찮아 보이고요. 목표가는 4,700원, 손절가는 3,500원으로 좀 단기 대응할 수 있는 가격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J콘텐트에 대한 추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종목들 선정하실 때 꼭 넣으셔가지고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B투자증권 김재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잠시 11시부터 시작하는 종목 퀵 서비스 시간에는 종목 상담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무료 문자 상담 신청은 013-3366-0110 전화 02-3153-2610번으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출발 증시 와이드 블로그에도 여러분이 투자하시는데 도움받을 수 있는 많은 정보들 또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오셔가지고 여러분께 도움될 만한 것들을 골라 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장의 흐름이 2000선을 내준 채 좀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8.27포인트가 빠져서 현재 1996으로 0.43% 하락입니다. 2000선 위에서 3일 정도 머무른 거에 대한 약간의 피로감이 묻어나는 듯한데요. 아직까지 오후장에서 또 좋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느긋하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습니다. 감사합니다.